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현직 공무원의 이름이 들어간 문제를 놓고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의보 윤건영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지방선거 시장 군수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삼선 도의원과 기업인이 맞붙는 옥천 군수 선거를 살펴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지역 상권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식물인 복주머니란의 대량 증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식물 자원 보존의 의미와 함께 농민들에게는 소득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교육감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건영 심의보 두 예비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윤건영 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현직 공무원의 이름이 들어간 문제를 놓고는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심의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둘 사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이후 열린 보수 성향 후보 3명의 2차 정책 토론회. 자신을 뺀 단일화 선언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포문을 연 김진균 예비후보는 지난주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한 퇴직교원 1000여 명의 명단에 현직 교원의 이름이 들어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건영 후보님께 1004명인지 1104명인지 퇴직 교원들이 지지 성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윤건영 예비후보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생님 의사와 무관하게 아마 그분은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올린 그분도 또 전혀 자기 의사가 없었는데 이름이 올라간 그분도 서로 이해가 돼서 하지만 현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의 신분과도 관련되는 부분 있는 일을 경솔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이는 심의보 윤건영 두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노력해오지 않은 그분을 제외하고 두 사람만 먼저 하게 되는 건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지 아니면 김진균 후보의 단일화 동참으로 양자 대결로 압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충북교육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과 급식,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와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충북지부는 오는 11일까지 각 후보들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조합원과 학부모, 시민 등의 답변 내용을 공개해 투표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CJB 직격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경선에서 현직인 한범덕 시장을 꺾고 청주시장 후보가 된 송재봉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을 역임하셨는데요. 네. 근데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청주시장이 이제 되시려는데 이제 그 시정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가요? 24년 동안 네.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시장들을 우리가 뽑아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정 운영을 잘했나요? 정말 새롭게 바뀌었나요, 청주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나요? 저는 청주시장의 자질은 행정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일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시정을 제대로 운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 성공한 단체장들은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다 시민운동가라든가 아니면 정치인 출신들이 시장을 맡았을 때 혁신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청주를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로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정책 공약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무심천 프로젝트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무심천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예, 뭐 무심천 하면 네. 일단 마음으로부터 왠지 좀 그 고향 같은 느낌이 일단 들잖아요. 추억도 있고. 근데 무심천이 그동안 환경적으로는 관리돼 왔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심천 그 백리길에 수변 데크를 설치해서 정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분야별 테마형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무심천을 그 경험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엔진 역할을 무심천, 또 생태환경 허브로서의 무심천, 또 생활 문화로서의 무심천을 되살리겠다. 그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동시에 청주의 그 인근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는,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추진하는 방안 외에 그 외에 좀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지금 그 이미 시청사의 공무원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사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신축 자체를 백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추진하되 실제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또 지금 에너지 등급이 5등급이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서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에너지 등급도 높이고 또 일반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충분히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시민 관점에서 이 시청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가 되면 시민들의 어떤 공론의 과정을 다시 거쳐서 충분하게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렇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청사 문제를 매듭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재봉의 약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도시 그리고 정치가 시민의 일상적 삶을 살피고 또 시민들이 시정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를 기반으로 협치하는 도시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일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의 충주시장 후보를 제외하면 대진표가 다 짜여졌습니다. CJB는 격전 현장을 차례로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3선 도의원과 기업인이 맞붙은 옥천군수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황규철 후보는 김재종 현 군수를 경선에서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내리 3번 당선된 옥천군 첫 3선 도의원인 황 후보는 주민과의 소통과 친화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의 절반 이상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익힌 예산의 쓰임새와 국도비 확보 노하우를 군 발전에 쏟아붓겠다는 포부입니다. 행정 경험, 사회 경험, 의정활동 경험,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오직 정치만 하는 황규철을 선택해 주시면 옥천이 바뀝니다. 4년 전 당내 경선 후유증을 우려해 출마를 포기했던 국민의힘 김승용 후보는 이번이 사실상 2번째 도전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지역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실물 경제를 체득하고 옥천 문화원장을 지내는 동안에는 지용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는 데 앞장선 문화행정가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강한 추진력으로 옥천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옥천이라는 전체 상품을 세일즈하고 또 팔고 또 브랜드화 시키고 하는 거는 정치인보다는 훨씬 그런 기업가 출신이 훨씬 더 옥천을 위해서는 유리하다. 3선 도의원을 지낸 직업 정치인과 30년 기업을 이끈 경제인 출신 두 여야 후보는 옥천을 인근 대전과 세종시의 배드타운으로 조성하는 인구 유입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단양군수 선거는 본선 이전부터 공천과 관련해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군수가 공천장을 쥐었다 다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여야 두 후보는 군민 화합을 위해 앞으로 비방 없는 페어플레이를 약속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공천장을 손에 쥐은 김동진 전 단양군위의 부의장. 이전부터 꾸준히 입지를 다져온 뒤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김동진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대편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만큼 당을 떠나 국민 화합을 위해 앞으로 비방 없는 선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방보다는 정책 대결로 흑색 선전보다는 상대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로 선거 운동에 임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친 경선에서 현 류한우 단양군수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낸 김문근 전 단양부 군수.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를 경선에서 따돌렸다는 점에서 큰 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수 공천 반발과 재심 요청, 후보 단일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친 김문근 후보는 본선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선에서 석패한 류한우 군수는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주쯤 다시 업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한편 단양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박한규 예비후보가 오늘 사퇴하면서 단양군수는 김동진, 김문근 후보의 여야 2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풀리면서 지역에서도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학가는 봄축제 재개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백화점은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달 행복을 테마로 한 전시와 체험, 사은 이벤트로 고객과 함께 즐기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 겪으시는 분들이 백화점에 오셔서 다양한 전시나 이벤트 콘텐츠를 즐기시고 이를 통해서 좀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났던 지역 뷰티 매장들도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MZ세대를 겨냥한 신상품 등 리뉴얼된 상품 라인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클렌즈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달 말부터 2년 넘게 중단된 대학 축제도 재개되며 공실률이 최고 20%에 달했던 대학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축제와 더불어 체육 행사 등도 열릴 예정이어서 개점 휴업 상태였던 지역 이벤트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빨리 이런 문화생활이 다시 재활성화돼서 학우들이 좀 대면으로 동기들도 만나고 선후배 간의 교류도 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 바람으로 지역 상권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멸종위기 식물 2급인 복주머니란을 대량 증식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소중한 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대중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뾰족한 꽃잎들 사이로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꽃잎이 달려 있습니다. 국내 야생란 가운데 크고 화려한 꽃으로 손꼽히는 복주머니란입니다. 요강꽃, 개불알꽃으로도 알려진 복주머니란은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꽃이 외국 종도 있지만 우리 종이 엄청 까다로워요. 재배가 온도라든가 이런 생육 환경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충북농업기술원이 멸종위기 식물 복주머니란의 복원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복주머니란 종자를 인공 배양하고 대량 증식하는 특허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이번에 공개한 복주머니란은 토종 복주머니란 등 20여 종, 지난 2001년부터 국립수목원과 함께 복주머니란의 유전적 복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연 발화율은 0.1%에서 64%까지 향상됐습니다. 자연 발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발화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직 배양하면서 기내 발화시키면서 그 오염률을 낮추고 그리고 생산율을 높이는 게 충북 농기원은 경기도 국립수목원과 제천 등 복주머니란 자생지에서 적응성을 검토하는 등 자원 복원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소중한 유전 자원들을 복원하고 대량 증식하여 농민들에게 소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원예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개체수 2,000주 미만에 그치고 있는 복주머니란 이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만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4월 충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59로 지난달보다 0.9%, 지난해 4월보다는 5.3%나 올랐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10년 8개월 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M17 라인 신축을 염두에 두고 청주시에 하루 최대 18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닉스는 M17 라인 신축이 확정되면 가동 첫 해인 오는 2025년에는 하루 4만 5천 톤, 이후 5년에 걸쳐 해마다 증설이 진행되면 최대 18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청주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하이닉스 측이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제조업체인 DNA 모터스의 본사가 경남 창원에서 충주로 이전할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DNA 모터스와 오늘 3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DNA 모터스는 동충주 산업단지의 공장을 완공하고 내년 하반기쯤 입주할 계획으로 향후 2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올해 67억 원을 들여 내구 연한이 지난 낡은 상수도 관로를 교체합니다. 교체 대상 지역은 상당구 수동, 청원구 우암 내덕, 내수읍 덕암리, 흥덕구 운천동 5개 지역 13.5km의 상수도 관로입니다. 충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가 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아동후원 약정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재단은 올해 충주 지역 아동 130여 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